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된단 말입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독가스처럼 피워 올려놓고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제가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위기의식 속에 반격에 나서는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법안 표결 여부를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NSC 상임위를 열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계속 시끄럽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의 어떤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죠. 그 중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네. 조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지만 네. 그런 발언을 하신 분도 계셨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가 네. 후보자께서 직접 설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납득을 시킬 것은 납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법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네.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서 청문회를 열어보자. 청문을 열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것이 정도의 길이다.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당장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발언을 보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일단 그 청문회 자체가 지금 과연 필요하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우리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조국 후보자는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그렇다. 지금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그런 정말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과 비리 의혹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를 통한 정여세 탈루 의혹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운동학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매일 지금 아침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정유라에게 미안하다. 조국 후보자는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를 합친 모든 것보다 더 의혹이 많다는 그런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도 정유라와 똑같이 그러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한 입학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비판 여론이 지금 아주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지금 그동안에 참 위선적인 그런 처신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법 미꾸라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를 보면은 미꾸라지가 아니고 이건 장어입니다. 장어, 법장어.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그냥 온갖 법의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탈법과 불법을 자행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그래서 국민 앞에 정말 석고대죄하고 이 마땅히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조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론한물도 나오고 법 장어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의혹이라는 워딩이 있는 것이고 확인됐다라는 워딩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미지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을 지금 여당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이번 청문회의 특징, 아직 뭐 일정도 잡히지 않았지만 저부터가 일단 방송 출연을 하면 제가 청문을 받는 여당 의원이라는 느낌. 이유로 또 여당의 법사위원들도 역시 청문을 받는 느낌. 또 여당의 대표 되시는 뭐 이해찬 대표님이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역시 청문을 받는 느낌.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 야당은 물론이지만 전 언론이 뭐 보수적인 언론이든 진보적인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정말 샅샅이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조국 후보자의 흠을 찾는데 정말 총동원되고 있다. 이것이 이 청문회의 본질에 맞는 것이냐. 더군다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청문 사안이 아니고 비동의 그러한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일정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과거 민정수석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많은 대국민 여러 삶 정의와 인권의 기수로서 많은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전방위적인 비판과 감시와 또 검증을 뭐 어쩔 수 없이 뭐 부닥뜨려야 되는 그런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신상털기의 측면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청문회 일자를 잡아주고 그 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들과 청문회 날짜에 할 수 있는 얘기들 구분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지금 청문 일정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우려를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그 딸의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국대에서 오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가 된 느낌인데요.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후보자께서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이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어제 오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질책을 더 받겠다, 더 꾸짖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장관 후보자 자격을 저는 좌우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정입학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도 지금 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론도. 그 외고는 이제 그야말로 인문계 그런 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의학이나 이런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SCIE급 여기는 아주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논문만 게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때 뭐 했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2학년 때 전혀 그런 그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학생이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이렇게 기여를 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는 뭐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 지도 교수마저도 외국 대학에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종의 선물을 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부정비리가 있다는 것은 이게 허위라는 것은 그럼 뭐 국민 누구나 상식에 비추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그런 자기 소개서에 언급이 되었다. 또 이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는 지금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 자기 소개서에 그것이 언급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지금 많은 보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입학 사정 자료로 준 건 원본을 아니지만 제출했는지 여부는 자기 지금 소개서에 썼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미 소멸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자기 소개서에 그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입학 부정이면은 고려에서는 취소를 하겠다고 지금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 또 의사들도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런 것은 뭐 지금 공통적인 그런 인식 근데 같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가 개입돼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절차상 위법한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국 후보자는 지금 그게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보호하고 또한 법이라는 것이 법 규정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조리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상식까지도 다 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은 그조차도 어떤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 수많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역시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또 교육부 관계자를 다 불러서 자기 딸의 그러한 어떤 비위가 교육부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체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마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다. 이건 정말 그건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법무장관으로서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하면 조국 이런 식으로 등식이 지금 성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 혹시 중도 낙마를 한다 하면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뚫고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 뭐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대답할 만한 그런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국 후보자께서 지금 언제 청문 일정을 잡아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각에서는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 내에 저희 당과 나머지 당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세와 동시에 뭐 정말 때를 만났다. 처럼 지금 공세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일종의 방어를 하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나 공세를 하는 야당 입장에서나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청문도 열기 전에 그만두라라고 하시니까 그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문 날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이유라고 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러한 평가와 여론이 있지만 그러면 조국 후보자로서는 헌법상 법상의 권리로서 본인에 관한 얘기를 후보자로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이 일단 일정을 잡아주고 또 공세를 할 건 하고 증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들어보고 또 조국 후보자가 지금 문제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을 하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 법적인 시한을 맞추면 안 됩니까? 네, 그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이나 조국 후보자가 끝까지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집착을 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집권, 100년 집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내놓은 것이 결국은 공수처와 선거법 지금 그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밀어붙이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것이고 결국은 그 수단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이게 공수처법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그 내용을 수립을 한 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만들어서 공수처법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 검찰과 사법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겠다. 이러한 포석을 지금 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법관적에는 지금 조국 후보자는 전념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고집센 분이죠. 아마도 강행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는 정말 안타깝다. 결국은 강행을 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면은 또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임명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어떤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불신받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는 하나의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데 조국 장관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으로는 정말 그 모든 사법개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말씀으로 지금 두 가지 아니죠. 아니 좀 들어보세요. 공수처가 네. 사법개혁의 들어보세요. 핵심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초대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또 실상 과거의 민정수석처럼 우병우 수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병우 수석은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야당 그 당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거의 한 명도 다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소였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런 측면의 수사 개입과 간섭에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라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설계를 대통령을 도와서 한 겁니다. 대통령 의지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조국 수석 아니면 조국 장관 아니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지난 2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완전히 뒤집어서 낙마를 시킬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가 된다라면 자칫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개혁에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집단이나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현재의 기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수처법이 자꾸 이제 사법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수처는 전 세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법권 장악과 검찰권 장악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그런 정권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마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지금 조국 후보자를 앞세워서 지금 이걸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검찰을 통해서 장악을 한다는 말씀도 가끔 하고 또 공수처를 이제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또 장악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꾀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 틀린 말씀이고 왜냐하면 검찰개혁과 검찰의 맞은편에 개혁의 방법으로서 공수처가 있는 것인데 검찰도 비판하고 공수처 비판하고 전 세계 어찌하자는 겁니까? 전 세계 문명 국가에 어느 나라에 공수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이것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도입하고 대한민국 검찰만큼 이러한 전지전능의 권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지금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고요. 사개특위와 함께 정개특위 둘 다 지금 활동 시한이 종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8월 22일이니까요. 이제 한 8회 정도 남았습니다. 활동 시한 종료되는데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전에 소위가 열렸습니다. 네. 제1소위, 문제가 됐던 제1소위가 열렸는데 오후 전체회의는 아마 안 열기로 한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 전에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표결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위원장이 이제 홍영표 네. 저희 당의 전 원내대표 하셨던 분이 지금 위원장이고 네. 또 우리 이제 김종민 간사가 또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의원인데 지금 19명의 이제 정개특위의 구성인데 그 중에 10표 정도를 얻으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결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종민 간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연장하자. 8월 말로 끝나는 것을 오히려 연장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것도 다 일종의 정치적 공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선거법이라는 게 정말 천신난만고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고 네.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의 그때의 어떤 야당의 어떤 그 전열과 현재의 전열이 또 다른 것이고 또 향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선거법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상정돼서 표결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지 그렇게 쉽게 뭐 당장 정개특위 안에서 당장 표결한다, 표결 안 한다, 연장한다, 연장 안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표결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로 넘기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 더 연장하든지 또 한 번 그러니까요.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연장 이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죠. 예, 이제 있다고 보고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도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김종인 간사 그 얘기를 전체적인 하셔서. 전국 흐름상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표결을 처리할 때는 결국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날치기는 안 되죠. 합의로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장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라도 그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1소위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시간이 길어서 지금 전체 회의가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장 자리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위원장은 그 당시에도 이제 명시하진 않았지만은 구두상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어느 특정 정당이 맡으면은 상대당이 이제 그 제일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지금 무시하고 자꾸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그 당 간의 어떤 합의를 위해서는 위원장과 일 소위원장이 같은 당이 되면은 일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